양성평등과 성평등 완전히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양성평등과 성평등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유치부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교 교과서에서 성평등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그 문화 속에서 드라마나 게임이나 뮤비나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인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어떻게 다른지, 완전 다른지, 같은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 왜? 바로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평등이란 아주 폐륜적인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식별력,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평등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제3세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젠더 주류화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양성평등과 구별되는 수십 가지의 제3의 성, 즉 후천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성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성, 이것을 말하는 그 모든 성 종류가 평등하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성평등, 즉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예요. 젠더 평등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후천적, 사회 문화적인 성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주디스 버틀러가 제3세대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전통적 윤리적 체제를 전복시키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수사 교수로 재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마르크스주의자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고 바로 레즈비언이에요. 즉 동성애자죠. 이 버틀러는 자기 스스로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그것을 감옥처럼 느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버틀러가 주장하는 것은 태어나는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남녀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자기가 남자 여자를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성평등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은 환상일 뿐이다. 그냥 사람들이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남자 여자 말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니까 믿게 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 정체성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즉 남자 여자 성별 해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의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디스 버틀러의 전복 이론은 한 20여 년간 이 사회가 이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적인 분야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젠더와 퀴어 연구라는 그런 학문 분야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젠더 주류화의 그런 성혁명의 물결을 온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가족 등은 모두 없애야 돼. 그리고 성적 지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친상간 막으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성애는, 즉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이성애는 남자들의 헤게모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적 성관계는 파괴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애적 포효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주류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추진하는 이 성주류화 운동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 문명을 뿌리채 뒤흔들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자 여자의 성별 해체 작업과 가정 해체를 아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성이 주류 권력 영역에 참여해 가지고 의사 결정을 획득해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는 성차별 철폐 운동이 목표예요. 그래서 성차별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남자 여자 성정체성인데, 이거를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 결혼을 해체시키고 가족 제도를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제3세대 페미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버틀러의 전복 이론은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지켜왔던 기본적인 성별의 틀을 깨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위험한 젠더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업이 성평등 하고 광고를 했죠. 이거 일반인들은 뭔지 몰라요. 그냥 성평등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이 성평등이 바로 단순한 남녀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평등 하면 남녀평등으로 대부분이 이해하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을 남녀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남자 혹은 여자 그 사이의 평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섹스 이퀄리티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성평등은 영어로 젠더 이퀄리티예요. 젠더 이퀄리티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젠더는 뭐라 그랬죠? 사회학적인 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교육에서 말하는 그 젠더는 그냥 단순한 소박한 사회학적인 성이지만, 여기 지금 페미니들이 제3세대 페미들이 주장하는 젠더 이퀄리티는 그게 아니죠. 제3의 성, 수십 가지 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정체성, 즉 남자냐 여자나 결정하는 거, 이 성 정체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 지향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 간성,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성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아성애 또는 인형, 기계, 동물, 이렇게 수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관련 정책 콘텐츠가 우리나라에 지금 쓰나미처럼 쏟아집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고 드라마, 게임, 뮤비, 영화, 수도 없이 광고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으로부터 유치원 학생으로부터 전부 지금 그것이 당연하다. 동성애 그게 어때서? 그 인권이야. 그 자유잖아. 성적 자기결정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우리 문화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브 생로랑 잘 아시죠?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이면서 소아성애자예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소아성애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런가요? 학문 선교를 하기 때문에 학문이 자꾸 하면은 수년간 하면 헐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소아성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만화를 이 사람이 지금 직접 출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생존적 요구다. 라고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운동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아성애자가 뭡니까? 미성년자에게 끌리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소아성애자를 인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에 우리는 끌리지만 애들한테 해는 끼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죠. 정말 미성년자들하고 성관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가치 판단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이예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또 수용적인 그런 관계에서 또 온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에서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미래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그 기본적인 성품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 소아성애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성인이 말이죠. 자기 성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성적 수단으로 이런 순수무구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적 놀이개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폐륜적인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동물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긴 고양이와 결혼했고 이쪽에서는 개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 보호하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이 이 수간 동물 보호를 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왔죠. 그게 뭐예요? 바로 동성애자들이 자기 동성끼리 성관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동물들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수간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아셨으리라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분별력과 식별력을 갖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프리섹스를 종언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